네, 읽기 과정 점검하고 조정하면서 읽기 보강 영상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앞에 화면을 보시면 네, 블루오션 전략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일단 처음에 제목이 뭐야? 느림보 나무늘보의 역발상 생존법 그리고 블루오션 전략이 바로 제목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블루오션 전략이란 게 도대체 뭘까? 그리고 이 키워드가 나무늘보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 라는 게 궁금해지겠죠. 그렇죠? 자, 그리고 뭐가 나타날 것 같아? 아, 나무늘보의 생존법이 나타나 있을 것이고 그게 블루오션 키워드와 관련이 있구나 라는 거를 우리가 예측을 해볼 수가 있는 거야. 뭐 구체적으로 읽어보면 알겠죠? 자, 바로 한번 가보자. 포유류 중에서 가장 빠른 동물은? 자, 지금 질문 형식으로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그쵸? 자, 이렇게 되면 약간 독자 입장에서는 약간 흥미가 생기겠죠? 자, 가장 빠른 동물은 치타래요. 그쵸? 하지만 치타는 단거리야. 그래 따라서 장거리나 마라톤 선수는 아니라고 합니다. 즉 빨리 뛰긴 하지만 오래 뛰진 못한다는 소리야. 그렇죠? 오래 뛰진 못하니까 어린 영양이 몇 초만 잡히지 않으면은 쉽게 치타에게 달아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장거리가 아닌 거야. 자, 그렇다면 포유류 중에 가장 느린 동물은? 근데 거북이 같은 경우는 포유류가 아니라 바로 파충류예요. 그렇죠? 그래서 거북이는 답이 될 수 없어요. 바로 나무늘보라고 합니다. 자, 나무늘보는 뭐 18시간을 잔대요. 지금 구체적인 약간 숫자를 지금 제시해주고 있죠. 그쵸? 자, 그 다음 문장 보니까 나무늘보는 영어로 슬러스인데 이 단어는 본래 낫의 게으름을 뜻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기서 뭘 나타내고 있니? 나무늘보라는 명칭의 어원. 특히 나무늘보의 영어 이름의 명칭의 어원을 지금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다. 즉, 어원이라고 하면은 그 말의 기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쵸? 이 말이 어떻게 태어났는가? 어떻게 이 말이 생겨나게 됐는가? 그거를 나타내는 게 바로 어원이다. 알겠죠? 자, 그렇다면 다음 문단. 다음 문단은 일단은 나무늘보와 사람을 비교해보고 있어요. 왜? 나무늘보가 얼마나 느린지 좀 더 구체적으로 제시해주기 위해서. 그렇죠? 그래서 구체적인 디테일한 내용은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충분히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마지막 문장. 스스로 몸을 방어할 이렇다 할 신체적 무기가 없어요. 뭐 맹수들처럼 뭐 날카로운 발톱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뭐 날카로운 이빨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쵸? 자, 발톱이 있긴 해요. 갈고리 같은 발톱이 있긴 하지만 이거는 공격용이 아니라 나무에 매달리기 좋게 하기 위해서 발톱이 이렇게 진화했다고 합니다. 어. 즉 나무늘보 같은 경우는 약간 행동도 느리고 그리고 약간 신체를 방어할 무기도 없어요. 하지만 멸종되지 않고 살아남았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굉장히 궁금하죠? 자, 일단은 그거에 대해서 얘기해 주기 전에 여기서 또 다른 예시를 들어주고 있습니다. 바로 어떤 동물? 코알라라는 동물을 들어주고 있어요. 그다음 코알라라는 동물을 왜 또 제시할까? 여기서는 마저 한번 읽어보자. 자, 코알라는 호주 원주민의 말로 물을 마시지 않는다는 뜻의 굴라에서 비롯됐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똑같이 여기서도 명칭의 어원이 드러나고 있는 거죠. 그죠? 자, 코알라는 식물에서 수분 섭취할 뿐 따로 물을 마시는 일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뭐 디테일한 코알라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다음 문장도 코알라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고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한국인이신 분 이상 읽기만 하면 틀릴 일이 없는 그런 부분이다. 알겠죠? 자, 다음 문장. 먹고 자는 것 말고는 잘하는 것도 없고 자신을 방어할 무기도 없다. 그렇다면 뭐랑 공통점이야? 나무늘보와의 공통점이야. 그죠? 그런데 코알라 역시 나무늘보와 마찬가지로 멸종되지 않고 잘 살고 있다고 합니다. 약간 코알라와 나무늘보의 공통점이 여기 제시돼 있죠? 그리고 다음 문단은 아주 딱 공통점이라고 못을 박아놨네요. 자, 나무늘보와 코알라 이 두 동물의 공통점은 뭐다? 험한 환경과 천적들의 틈바구니에서 도저히 살아남지 못할 것 같은 신체 조건을 가졌어요. 왜? 자신을 방어할 무기가 없잖아. 그렇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멸종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다음 그 비결은 뭘까? 그 비결이 이제 다음 본격적으로 나타납니다. 자, 여기 중요해요. 나무늘보는 야행성입니다. 그리고 나무의 잎, 새싹, 열매 등을 먹고 사는데 자, 근데 나무늘보가 주로 먹는 나뭇잎의 특징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나무늘보가 주로 먹는 나뭇잎은 이런 특징이 있대요. 영양이 별로 없고요. 그리고 소화도 잘 안 돼서 다른 동물들이 안 먹어요. 어, 즉 누구만 먹어? 이 나뭇잎은 나무늘보만 먹어. 약간 뭔가 특이한 나뭇잎인가 봐. 이 특이한 나뭇잎은 나무늘보만 먹어. 딴 동물들은 안 먹어. 그죠?
왜? 영양이 없고 소화도 잘 안 된대요. 자, 그래서 다음 문장. 나무늘보가 나무 위에서 오랫동안 잠을 자는 것도 천천히 소화하기 위해서. 천천히 소화하기 위해서. 그리고 신진대사가 느리기 때문에 몸의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하려고 느리게 움직이는 거야. 아하, 그렇다면 나무늘보가 느리게 움직이는 이유를 여기서 설명해주고 있는 거야. 왜? 소화시키려고. 그리고 나무늘보가 오랫동안 잠을 자는 이유도 뭐야? 소화시키려고. 왜 소화시켜야 돼? 얘네가 먹는 이 특별한 나뭇잎은 영양도 없고 소화도 잘 안 돼요. 그래서 이걸 소화시키기 위해서 천천히 움직이고 그리고 잠을 오래 잔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뭐가 나타나는 거야? 바로 나무늘보의 생존 방식이 나타나는 거야. 이 나무늘보는 남들이 먹지 않는 잎을 먹고요. 그리고 그 잎의 특성상 느리게 움직이고 많이 잘 수밖에 없는 거야. 소화시키기 위해서. 이게 바로 나무늘보의 생존 방식이라고 볼 수 있겠다. 자, 코알라도 똑같습니다. 자, 코알라가 먹는 잎은 뭐 여러분들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유칼립투스 잎이라고 합니다. 이 유칼립투스 잎도 마찬가지로 영양가가 없어요. 게다가 마찬가지로 소화도 잘 안 되고 게다가 독성 물질까지 지니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찬가지로 많은 동물들이 먹지 않습니다. 즉, 이 유칼립투스 잎은 누구만 먹어? 코알라만 먹어요. 그러니까 잠을 자면서 장시간 소화하는 식으로 적응한 것이다. 그렇다고 나무늘보랑 똑같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자, 다음. 나무늘보와 코알라는 친척 천적들과 격리된 서식 환경에 살면서 다른 동물들과 먹이 경쟁을 벌일 필요도 없다. 먹이를 바탕으로 경쟁할 필요가 없어요. 나무늘보와 코알라는 그렇기 때문에 생존할 수 있었던 것이다. 자, 다음 문장. 이처럼 힘없고 느린 동물도 뭐 좀 더 첨언을 해보자면은 자신을 방어할 무기도 없는 그런 동물도 생존할 수 있었던 거야. 왜? 경쟁할 필요가 없는 환경에서 적응하는 진화 전략으로 바꿨기 때문에. 즉, 많은 동물들이 먹는 잎을 나무늘보와 코알라도 먹으려면 걔네들이랑 경쟁을 해야 돼. 경쟁을 하려면 뭘 해야 돼? 싸워야 돼. 싸우려면 무기가 있어야 돼. 근데 문제는 뭐야? 나무늘보와 코알라는 무기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남들이 먹지 않는, 다른 동물들이 먹지 않는 잎을 먹음으로써 경쟁자가 없는 환경에 적응해야 되는 거지. 그다음에 약간 소화가 잘 안 되는 그런 잎을 먹음으로써 그래, 차라리 소화 안 되는 거 먹고 느리게 움직이자. 이 전략으로 얘네들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이다. 아시겠죠? 즉, 경쟁을 할 필요가 없는 그런 방향으로 진화한 거야. 자, 그런데 경영학에서도 약간 경제를 다루는 경영학에서도 이런 개념이 있대요. 바로 블루오션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블루오션이란 뭘까? 뭔가 경쟁할 필요가 없는 그런 내용과 관련이 있을 것 같지 않니? 그쵸? 자, 그다음 블루오션이란 뭘까? 일단은 다음 문장, 여기 문장 보면은 해안에서 가까운 바다가 레드오션이라면 블루오션은 먼 대양이다. 자, 어쩌라고? 다음 문장에서 구체적으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레드오션에서는 수많은 어종이 생존의 이전 투구를 벌이는 반면, 그다음 레드오션에서는 경쟁이 이루어져요. 반면에 블루오션에서는 경쟁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바다라고 합니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거를 경제학에 적용을 해서 설명을 해보자면 레드오션이란 이렇대요. 오늘날 존재하는 모든 산업. 자, 여기서 뭐가 나타나는 거야? 레드오션의 개념이 나타나는 거야. 알겠죠? 오늘 존재하는 모든 산업, 그리고 또 이미 세상에 알려진 시점, 즉 많은 사람들이 몰리는 그런 영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레드오션은. 많은 사람들이 몰리다 보니까 당연히 경쟁이 필수적이겠죠. 그죠? 반대로 블루오션은 현존하지 않는 게다가 아직 우리가 모르는 시장. 사람들이 아직 많이 모르는 영역은 당연히 경쟁자가 많이 없을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블루오션 같은 경우는 적응만 잘한다면은 자기가 그 영역의 탑이 될 수 있는 거야. 블루오션은 적응만 잘한다면은 그 영역의 탑이 될 수 있는 거다. 왜? 경쟁자가 없으니까. 반면에 레드오션은 경쟁자가 많으니까 약간 탑이 되기 위해선 수많은 경쟁을 치열해야 되는 거지. 그렇죠? 자, 그리고 다음 문장 한번 읽어보자. 느려터진 나무늘보나 코알라가 지상에 연하고 맛있는 풀을 놓고 다른 동물과 경쟁을 벌였다면 살아남지 못했을 것이다. 당연하지. 왜? 행동도 느리고 게다가 무기도 없으니까. 하지만 나무 위에서 맛없고 질긴 풀을 주식으로 삼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나무 위에서 맛없고 질긴 풀을 주식으로 삼았다. 이 맛없고 질긴 풀이 바로 뭐겠어? 바로 블루오션이겠지. 이게 바로 블루오션이 되겠다. 자, 반면에 지상에 연하고 맛있는 풀은 뭘 뜻하는 거겠어? 바로 레드오션을 뜻하는 거겠지. 그죠? 자, 이렇게 블루오션을 주식으로 삼았기 때문에 다른 종들과 먹이 경쟁을 벌이지 않아도 되었다. 그래서 나무늘보와 코알라가 진짜 블루오션 전략의 창시자가 아닐까 싶다. 아하, 그렇다면 블루오션 전략의 개념도 이제 알았고요. 그리고 그 블루오션이 왜 코알라와 관련이 있는지도 우리가 어느 정도 알 수 있을 것 같다. 그쵸? 자, 문제에서는 어떻게 나올 수 있느냐? 당연히 이 레드오션과 블루오션, 그리고 블루오션과 그 코알라의 관계에 대해서 문제가 나올 수 있겠다. 뭐 그 관계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부분이고요. 그리고 또 어떤 내용이 나올 수 있냐면 바로 아까 초반부에 나왔던 치타, 그리고 코알라, 그리고 나무늘보의 디테일한 특징들에 대해서 문제가 나올 수 있겠다. 이 디테일한 특징들 같은 경우는 저랑 안 했어요. 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죠. 여러분들이 글을 읽기만 하면 맞힐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랑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혼자 할 수 있는 거는 왜 저랑 하겠어요? 그렇죠? 뭐 혹여나 문제 풀면서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그땐 당연히 제가 질문을 해주시면 당연히 그땐 제가 답안을 드립니다. 아시겠죠? 네,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여기 동그라미 3번 한번 가보자. 이 글이 실린 책의 표지와 차례를 참고하여서 글을 쓴 의도를 추론해보자. 자, 일단 제목이 뭐야? 책 제목이 바로 경제학이네요. 그쵸? 어? 그 다음에 경제학인데 왜 갑자기 코알라 얘기를 할까? 이게 궁금하죠. 그쵸? 경제학은 약간 경제와 관련된 내용을 얘기해야 되는데 갑자기 나무늘보를 왜 얘기했을까? 자, 여기 중요합니다. 나무늘보와 코알라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블루오션 전략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알기 쉽게 전달하기 위해서 나무늘보와 코알라의 이야기를 인용한 거야. 알겠죠? 네, 요거 중요하고요. 자, 동그라미 4번. 다음과 같은 글쓴이의 생각이 합리적이고 타당한지 근거를 들어서 평가해보자. 마지막 문장이죠. 나무늘보와 코알라야말로 진짜 블루오션 전략의 창시자들이 아닐까 싶다. 자, 이게 타당한지 안 타당한지 한번 판단해보자. 자, 첫 번째 의견 이렇게 있어요. 나무늘보와 코알라의 생존법을 제시하여 생물이 생존하려면 블루오션을 찾아야 한다는 생각을 효과적으로 드러냈으므로 합리적이고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게다가 비교를 했으니까 알기 쉽기도 하고. 그래서 첫 번째 의견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두 번째 점은 좀 달라요. 의견이. 잘 봐. 나무늘보와 코알라가 블루오션을 창시했다기보다는 우연히 천적이 없는 곳에서 생활하게 되었을 수도 있는데 근데 그거를 글쓴이가 주관적으로 해석을 했다. 아니 우연일 수도 있는데 이게 뭔가 나무늘보가 코알라가 진짜 똑똑해서 그런 것처럼 주관적으로 지 마음대로 해석을 했다. 그래서 나는 별로 타당하지 않아. 우연일 수도 있잖아. 얘네가 전략을 짠 게 아니라. 어, 그런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합리적이지 않다라고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뭐가 틀리고 맞는지는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다 가능한 의견들이야. 네, 이렇게 블루오션 보강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문제 꼭 풀어주시고요. 질문 꼭 있으면 해주시길 바랄게요. 네, 고생하셨습니다.